열심히 해, 예솔아. 너를 위해 찍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표현이야. 작년에 학생 수가 X명일 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증가했다. 혹은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이때 사실 요거야. 여기서 X명이었어. 그런데 P% 증가했어.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1 플러스 100분의 P. 이거 배웠던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만약에 작년에 학생 수가 Y명이었는데 Q% 감소했어요. 그럼 식 어떻게 세운다? 1 마이너스 100분의 Q.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런데 이 식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X, 이렇게 적어보면 플러스 100분의 PX죠. 맞아요? 자, 요거 이렇게 적어보면 Y, 요거 이렇게 적어보면 마이너스 100분의 QY야. 무슨 의미예요? 원래 학생 수가 X명이었는데 요만큼 증가했어 라는 얘는 뭐다? 증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원래 학생 수는 Y명이었는데 작년에 이만큼 빼줬으니까 이만큼 감소했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증가한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 학생 수에다가 100분의 P를 곱해서 100분의 PX를 해주면 그게 증가한 학생 수고요. 올해의 학생 수는 원래 학생 수에서 100분의 PX만큼 더해준 바로 이런 식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본 개념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개념이 똑같은 거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09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095번 문제 푼다. 몇 쪽이에요? 몇 쪽이에요? 144쪽. 144쪽이랍니다. 자, 1분 뒤에 같이 풀게요. 힌트 줄까? 응.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합쳐 몇 명이에요, 작년에? 820. 예. 그러면 선생님은 남학생을 X라고 넣을 거야. 네. 그럼 여학생은 몇 명 될까? 820 마이너스 X.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남학생은 증가하고 여학생은 감소해서 10명 감소했지?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학생 증가분에다가 빼기 여학생 감소분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미지사다식하나 X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1분 뒤에 같이 갈게요. 그래서 X값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올해 여학생 수에다 작년 여학생 수에다가 10% 감소한 그 부분을 빼버리면 올해 여학생 수 나오겠죠. X값 우선 구해낸 다음에 내가 쓰는 식이 의미가 뭔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30초 뒤에 마감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묻자. 작년 여학생 수 몇 명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한 걸 다 이렇게 해버려서.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차근차근 예쁘게 하셔야 돼. 같이 갈까 얘들아? 시간 더 줄까 아이나? 아니요. 그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예, 학생 수 증가 감소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준을 우선 작년 학생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요. 가정할 거예요. 그래,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820 마이너스 예, 820 마이너스 X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보자. 자,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소했대요. 이건 10명이 줄은 거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 부분은 남학생은 증가했대요. 와우, X명이었는데 8%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8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증가한 분량이에요. 여학생은 감소했으니까 빼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학생은 몇 명이었는데 820명 마이너스 X였거든. 여기에서 10% 감소했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증가된 분량과 감소된 분량을 계산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10명 감소했어 라고씩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나는 우선 X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X부터 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우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몇 곱합니까? 100을 곱합니다. 그랬더니 8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100은 어차피 사라지고요. 여기에 1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8이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1000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자, 그래서 플러스 8200 넘어가니까 몇 나옵니까? 7200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X는 18분의 7200 몇으로 나눠질까? 9, 2, 18 9, 8에 72 그래서 몇 나옵니까? 400명 나옵니까? 예. 어우, 작년 남학생 수 400명이었어요. 여학생 몇 명 되겠습니까? 420명 됐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올해 여학생 수를 묻고 있지. 420명에서요. 자, 10% 감소했으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해 여학생 수 나오겠죠? 네. 얘 뭔데? 0.9야. 즉 얘는 420 곱하기 0.9 일명 42 곱하기 9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세로 셈하겠습니다. 9, 28, 9, 4, 36, 7, 3 그래서 몇 명 나온다? 378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개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막 푸시면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한 문제 더 풀어봐야지. 자, 상급 문제 109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시고 1097번 문제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선생님 아까 푼 거랑.
과잉분 답 나왔어요? 몇 명? 294명. 안 나왔어요? 풀어보십시오. 되게 수가 이상하게 나와요. 네. 정답은 294래요. 이렇게 복잡할까요? 수식이? 윤지야?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게 실력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야, 풀 때 선생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서 정의 내리면서 풀죠. 수학에서 그런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꼭 써줘야 되는 풀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단계, 선생님 뭐라고 쓸지 윤지양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안 썼어. 자, 뭐라고 쓸 것 같아? 네? 뭐라고 쓸 것 같아, 1단계에 선생님이? 남학생 수. 그냥 남학생 수 아니에요. 작년 남 이렇게 쓸 거야. 몇 명이다? 630 마이너스. 그렇게 해요? 여학생을 X로 할까요? 아니면 남학생. 남학생을 X로 하는 게 우선 근데 사실 자꾸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올해 남학생 수를 아니요. 구하면 되냐? 아니요. 선생님이 아까 직접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학생이 뭐 중학생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맨 처음 기준을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서 증가하거나 작년에서 감소했는데 증가된 녀석을 가지고 이전 거 구하려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작년 애들이 기준으로 돼서 X를 구한 후에 올해 걸 새로 3단계에서 계산하는 거였어. 그 부분을 역으로 하면 이제 식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야. 이제 생각해야지. 아, 그래.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넣으면 이런 문제는 엄청 풀기 힘들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작년 여학생 선생님이 뭐라고 넣을까? 630 마이너스. 예, 630-X. 이게 끝났어, 1단계. 자, 2단계. 식을 세어볼 거예요. 와, 뭐야. 전체 학생 수가 작년과 같대. 그러면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와, 결국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 분량과 감소 분량을 계산했더니 빡명이래요. 그걸 참 0으로 했어야 돼요? 없잖아. 0으로 하거나 증가분 이꼴 감소분으로 하거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남학생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X명에서 5%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5겠네. 여학생은 감소했다니까 마이너스 해주셔야겠죠? 630 마이너스 X에서 4% 감소했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4 해주시면 이게 빵명 나오겠네요? 됐지? 나 분수 싫어. 양변에 몇 곱할 거야? 100. 그래서 5x 100배 곱하면 얘 사라질 테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0, 4, 3, 12, 6, 4, 24, 25 나오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4x는 0 나오네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고로 x를 구했더니 9분의 2520 나왔어요. 자, 이 녀석 9로 나눠지나? 네. 예, 몇이지? 9, 2, 18, 9, 8에 72. 이래서 x 몇 명 나옵니까? 280명 나왔어. 그치? 자, 이제 3단계 풀이 들어갑니다. 올해 남학생 수 구하래. 5% 증가했지? 280명에서 5%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280 곱하기 1.05지?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0, 바로 45, 20, 0, 8, 2, 0, 0, 4, 9, 2. 자, 소수점 2개니까 지워주고, 오, 얘 계산했더니 몇 나오더라? 294명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 쉬워, 어려워? 할만하지? 맞아? 똑같은 패턴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서 과부족에 대한 문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과부족 문제는요, 사실 방정식에서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 과부족 문제를 가지고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부등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상급 문제가 돼버려요. 잘 지금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과부족 문제인데 보자. 자, 뭔가 나눠줬어. 그랬더니 어씨 이게 좀 많이 남더라. 이게 나눠줬는데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무슨 문제다? 과부족 문제예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몇 개씩 나눠줘. 그러면은 이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있을 때 몇 개씩 나눠주니까 얘가 몇 개씩 갖는 거지. 맞아? 이때는 큰 덩어리가 사람이야. 큰 덩어리를 뭐로 놓는다? x로 놓고 요 녀석을 x에 대해서 표현한다지. 3개씩 나눠주면 몇 x 되는 거야? 3x. 요런 구조가 돼요. 그런데 과부족 문제에 요는 사람들을 몇 명씩 묶는데요. 자, 몇 명씩 묶는다라는 건 뭐냐면 야, 얘네들 4명씩 줄 세우기 할 거야. 얘네들 4명씩 벤치에 앉힐 거야. 요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네들 가지고 줄을 세워. 그러면 어떻게 돼? 큰 구조가 줄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 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지. 이때는 그 큰 줄이나 그 큰 벤치의 개수를 뭐라고 둔다? x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뭐라고 둔다? 3의 x.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속하는 문제가 있을 때 큰 덩어리를 뭐라고 둔다? x. 그 안에 촘촘히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그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묶음으로 사람들을 묶을 때도 큰 덩어리, 벤치의 개수, 혹은 배의 개수, 혹은 줄의 개수를 뭐라고 둔다? x.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촘촘하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구조가 위에 거 아래 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 나중에 보면 애들이 이 개수를 자꾸 x로 나타내려다가 문제를 못 풀어. 뭐가 x고 뭐가 x에 대한 식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큰 소리로 우리 3번만 읽고 갈 거야. 기억하십시오. 시작! 과부족에 대한 문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 수를 x로 놓고 나누어 주는 것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사람들을 몇 명씩 묶을 때 묶음의 개수를 x로 놓고 사람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한 번 더. 과부족에 대한 문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 수를 x로 놓고 나누어 주는 것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사람들을 몇 명씩 묶을 때 묶음의 개수를 x로 놓고 사람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마지막 과부족에 대한 문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 수를 x로 놓고 나누어 주는 것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사람들을 몇 명씩 묶을 때 묶음의 개수를 x로 놓고 사람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8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자, 사람들에게 귤을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누어주면 3개가 남고 7개씩 나누어주면 9개가 모자란다. 남고 모자란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과부족 문제죠. 이때 귤의 개수를 구하래. 귤의 개수를 x로 놓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의 개수를 x로 놓아야 된다? 학생들의 수를 x로 놓아야 한다예요. 자, 그럼 풀어볼 수 있을까? 하나만 풀어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귤의 개수를 묻지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남고 모자란다 라는 과부족 문제에서는 사람 수를 x로 놓고 귤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요. 자, 학생을 x로 놓습니다. 그럼 귤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 학생들에게 6개씩 나눠줬대. 6x 되겠지. 3개가 남았대요. 플러스 3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뭐의 개수다? 귤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는 학생들에게 7개씩 나눠줬대요.
그럼 7x 되겠지. 근데 9개가 모자란데 그럼 빼기 구해야겠네요. 얘도 뭐야? 귤의 개수가 되겠지. 귤의 개수는 같을 테니까 두식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를 구해봅니다. x항은 x항끼리 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2. 그러면 내가 학생 수가 12명임을 구해냈지? 그럼 내가 원하는 귤의 개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x자리에 12를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12 곱하기 6은 몇인데? 72 플러스 3. 답은 몇 되겠다? 7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과부족 문제가 나올 땐 절대로 귤의 개수를 x로 두시면 안 되고 학생들의 개수를 x로 놓아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해했어? 네. 선생님 이 문제는 촘촘히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이번엔 1099. 여러분이 한번 식 세워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족한 건 모자란 게 마이너스. 부족하면 마이너스, 잠시만요. 부족하면 마이너스고 남는 건 플러스죠.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아까는 귤의 개수로 구했는데 요거는 뭐야? 노골적으로 학생 수가 하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데 9개씩 나누어주면 남고 10개씩 나누어주면 부족하다. 무슨 문제요? 과부족 문제요. 과부족 문제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사람 수를 x로 그리고 소세지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데 와우 x 구하래. 이거 되게 쉬운 문제네. x. 그죠?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씩 나눠준대요. 몇 x? 9x. 7개 남는데요. 그럼 플러스 7개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예. 하지만 10개씩 나눠줬대요. 몇 x? 10x. 그럼 24개가 부족하대요. 마이너스 24. 자, 이렇게 놓으면은 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항은 x항끼리 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몇 나옵니까? 31.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100번 문제 풀어보세요. 다 구했으니까 몇 건 부족합니까? 5번. 진짜? 네. 진짜? 아인구는 몇 나왔어요? 잘못 푼 것 같아. 몇 건 부족하다 나왔는데 5번. 그래? 예, 5건 잘못 푼 것 같아요. 5건이. 예. 자, 그리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누어주면 11권이 부족하다. 무슨 문제다? 과부족 문제 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학생들을 뭐로 넣는다? x로 넣고요. 자, 여기에서의 공책수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죠. 나타내 보겠습니다. 5x 4권이 남는데 플러스 4.
8x 11권이 부족하대 마이너스 11 같다라고 넣으면 학생 수 구할 수 있겠네요. x항은 x항끼리 3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5. 그러므로 x는 몇 나왔으니까 5명 나왔어요. 학생이 5명이래. 자, 이때 노트는 몇 번인지 구해보도록 하자. 자, 학생 수는 몇 명이다? 5명이에요. 노트 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수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자, x 자리에 5를 집어넣었어. 5, 25 더하기 4니까 29권이야. 맞지? 자, 그런데 29권을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눠준대요. 그래, 29를 5명의 학생에게 6권씩 나눠줬대. 그럼 얘 몇이에요? 30이지? 몇 권 부족해? 1권 부족하네. 그죠? 남는 걸 보였어. 네? 남는 걸 보였어. 얘 남는 걸 구하면 안 돼요. 그지? 아. 오! 그지?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몇 건? 1권.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01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답이 자연스러운 거 맞죠? 네. 하나 줄 쓰는데 막 3.2줄 이런 거 곤란해? 신체를 절단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이런 거 곤란해요. 같이 풀어볼까? 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급의 학생들이 줄을 서는데 한 줄에 4명씩 서면 3명이 남고 한 줄에 5명씩 서면 2명이 남는다. 예, 과부정 문제지. 둘 다 과하대요. 자, 5명씩 서면 4명씩 설 때보다 줄이 한 줄 줄어든다. 자,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줄에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므로 줄을 x로, 학생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런데 1번 문제 봤더니 줄의 수를 구하래. 와, 나는 줄을 x라고 줄 건데 그럼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하자. 한 줄에 4명씩 서면 3명이 남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야? 4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5명씩 서면 2명이 남는데 중요한 건 4명이 설 때보다 줄이 한 줄 줄어든대요. 자, 4명이 x줄이었으면 5명일 때는 줄이 몇 줄이 된다? x 마이너스 1줄이 되겠지. 줄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맞아요?